어휴, 꽃노래가 절로 나오네. 만능주의. 오늘의 재료: 돼지갈비, 대파, 고운 고춧가루, 당근, 돼지갈비 양념,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까지. 오늘의 주인공 돼지갈비 이렇게 물에 담가서 준비해놨습니다. 물에 담가 놓는 이유는 뭐 이게 혹시 냉동일 경우 해동해 놓는 효과도 있고, 핏물을 조금 제거해줘서 얘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누린내를 조금 제거해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제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핏물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누린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육즙이니까 육즙을 너무 다 빼면 그것대로 맛이 없겠죠. 사실은 흐르는 물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갈비뼈를 자를 때 톱으로 막 냉동된 상태에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부서져서 뼈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고기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냉동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뼈가루가 고기에 박혀서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찐 다음에 먹게 되면은 그 뼈가루를 우리가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운이 나쁘면 이빨이 조금 나갈 수. 그래서 이런 과정은 조금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뼈가루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삐 할까요? 삐. 부재료 당근하고 대파입니다. 감자, 양파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지만 색감을 좀 내주기 위한 재료 필수적인 거 한 2개만 골랐어요. 이게 주황색하고 초록색, 그래도 있어야 이쁘니까. 그리고 당근 있으면 단맛 조금 더 있고, 대파도 있으면 뭐 그 파의 향기 좀 있죠. 이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미니멀. 먼저 당근은 그냥 이렇게 세로로 반을 먼저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가 평평해졌으니까 이렇게 놓기가 쉽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놓은 다음에 그냥 두껍게 반달 모양으로 그냥 썰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이 요리에 좀 더 뭔가 대접을 하고 싶다, 좀 귀한 손님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모서리 부분, 요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요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모서리를 싹 이렇게 깎아서 그 각진 부분을 다 없애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없애주면 보기에도 더 이쁜 것도 당연한 건데 얻는 효과에 비해서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면 맛있겠죠 뭐. 그리고 대파도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크기로 숭덩숭덩. 이게 그냥 뭐 단시간에 볶아내서 먹는 요리가 아니고 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로로 썰 것도 없이 이 친구들도 그냥 대충 썰어줄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파와 당근 손질 다 됐습니다. 이렇게 냄비 준비해놨고, 이 냄비에다가 손질을 잘 해준 뼈가루 같은 거 다 제거해준 돼지갈비를 바로 넣습니다. 아유 좋다. 야 기름 많고 푸짐하죠. 만약에 이제 기름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뼈를 씻는 과정에서 조금씩 떼주셔도 돼요. 근데 뭐 기름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물을 부어줄 건데 좀 잠길 정도로만, 너무 많지 않게 이 정도. 어차피 이게 찌개가 아니고 찜이기 때문에 물을 좀 졸여낼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잠길 정도로만 해주고 바로 삶아주겠습니다. 우리 고기가 잘 익어가면서 팔팔 끓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거품들, 그냥 거슬리는 거 조금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봐도 너무 맑아서 엄청 제거해 줄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올라오면 제거하세요. 지금 냄새도 좋고 괜찮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양념을 해주고 다시 이제 양념을 푹 졸여줄 겁니다. 먼저 들어가 줄게. 우리 한식 양념에서 또 우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진 마늘이죠. 요거 한 큰술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충분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기템 돼지갈비 양념이에요. 아니 이거 요리 유튜브에서 이걸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쓸게요. 일단 쓸 거고, 이 양념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 이거를 실제로 쓰실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괜히 간장이랑 설탕, 뭐 다진 마늘 이런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120g 넣어줄게요. 이 양념은 그냥 간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약간 건더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밑에까지 조금 해줘서 이 정도. 부재료를 진짜 충분히 넣는다. 당근, 대파, 양파, 감자, 표고버섯 이런 거까지 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요 정량으로 했을 때 조금 싱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감안하시고 나중에 또 가감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갈비찜이 아니고 매운 돼지갈비찜이니까 우리 고운 고춧가루를 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어서 매운맛과 그 빨간색을 한 번에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 테이블 스푼 넉넉하게 하나. 넣자마자 바로 매운기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굳이 써주는 이유는, 구운 고춧가루를 쓰면 얘들이 아무래도 곱게 퍼져 있으니까 이게 더 국물에 잘 퍼져서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잘 퍼지니까 색깔도 이쁘고, 그 눈에 보이는 고춧가루 없이 그냥 색깔만 이쁘게 나니까 좀 더 뭔가 깔끔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굵은 고춧가루보다는 고운 고춧가루가 좋습니다. 이렇게 검붉은 이런 양념이 잘 나왔죠. 이 상태에서 부재료 중에서 잘 안 익는 당근을 같이 넣어줄게요. 이 당근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살짝만 버무린 다음에, 그리고 이 지금 국물이 되게 많은데 저희 갈비찌개가 아니고 갈비찜 만드는 거잖아요. 이 국물 다 졸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지 마시고 충분히 한 뭐 10분 15분 이상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뭐 20분 요 정도 센 불에서 계속 졸여냈어요. 보니까 지금 비주얼이 어우야
장난 아니죠? 보면은 국물이 충분히 졸았고 국물이 쫄면서 그리고 그 고운 고춧가루 덕분에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는 걸쭉한 거 보이죠 지금? 어우야 난리 난다. 아주 진한 소스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보면은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색깔이 굉장히 좀 진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매운 돼지갈비찜이니까 고운 고춧가루 색깔 이쁘라고 이렇게 이만큼 넣어줬는데 지금 너무 검붉게 나왔죠. 만약에 간장으로 했다면 그냥 진짜 이쁜 빨간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갈비 양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양념이 왜 특별히 더 진할까 생각을 해보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돼지갈비 양념에 보니까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캐러멜 색소. 그러니까 일부러 더 꺼멓게 보이려고 색소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검붉은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돼지갈비 양념의 특징이고요. 요 상태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넣은 재료가 있죠? 아까 썰어놨던 대파를 이제 넣고 한 소끔만 이게 숨이 죽을 정도로 한 소끔만 좀 끓여줄 겁니다. 이게 한번 버무려준 다음에 지금 뭐 다 쫄았으니까 너무 끓일 필요 없고 그냥 불 좀 줄인 다음에 한번 싹 버무려서 대파를 이렇게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이렇게 초록색 채소 말씀드렸죠? 이 초록색 색소 엽록소는 너무 오래 열을 받으면은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나중에 넣어주는 편이 비주얼적으로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버무려 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살짝 익혀주고 숨을 좀 죽여주겠습니다. 약불이에요. 네, 1, 2분 정도 대파가 좀 익고 그리고 대파의 맛이 조금은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매운 돼지갈비찜. 잠깐만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좀 익은 것 같고 얘는 좀 단단해 보인다. 얘는 뭐 좀 이따 먹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매운 돼지갈비찜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우리 매운 돼지갈비찜. 국물. 플레이팅 해볼게요. 역시 한식 플레이팅의 사기템 노그릇 준비해놨고요. 하나씩 한번 정갈하게 담아봅시다. 고기들 이런 세상에 너무 좋죠? 고기가 진짜 많으니까 고기부터 조금 담고 이런 이제 대파 같은 친구들도 하나씩 올려주고 좋아요. 이런 거 플레이팅 할 때 이 지금 이제 이 빨간 국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살짝 실수해가지고 막 튀면은 사실 닦아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닦아내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놓을 때부터 조심해 놔야 돼요. 이렇게 막 놓치고 막 와 이거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진한 소스를 이렇게 해서 만능 주의식 매운 돼지갈비찜 완성됐습니다. 예, 완성된 매운 돼지갈비찜 먹어볼게요. 우선은 정말 너무 맛있겠고 네 지금 소스부터 살짝 간을 볼게요. 간을 맛은 뭐 바로 고기 먹겠습니다. 못 참겠네요. 이런 채소 녀석들 그냥 구색 맞추기니까 이렇게 옆에 두고 고기를 한돈 돼지갈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럽다. 아니 고기가 부드럽네. 다시 잠깐만. 이거 완전 고기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런 이쁜 대파도 같이 올려서 먹어볼까요? 대파 아삭함 살아있고요. 이게 그 소갈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진짜 막 한 2시간 반 이상 푹 익히지 않으면은 질기거나 퍽퍽해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돼지갈비는 이 갈비 자체 그 지방 비율도 많고 푹 익히지 않아도 쫄깃한 맛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 몇 분 안 익혔어요 이거. 근데 막 쫄깃한 정도가 아니고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아주 손쉽게 뼈가 딱 빠지는 맛있는데? 이게 또 돼지갈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국물만 좀 적당히 졸여지면 먹어도 되는. 색깔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간장이 아니고 우리 갈비 양념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온 건 있지만 갈비 양념 자체가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외국인들도 다 좋아하는 호불호 없는 달달한 양념이잖아요, 그죠? 간장 설탕 1:1에다가 뭐 각종 향신료 다진 마늘 뭐 아니면 여기 성분명 보니까 무슨 뭐 파인애플 농축액도 들어가 있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이거 잘 빠지는 거 보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사실 갈비 양념만 해도 그냥 끝나는데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색깔과 좀 매운맛을 더해줬고 만약에 더 맵게 먹고 싶으면 뭐 청양고추 같은 거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대파 좋습니다. 좋네. 너무 좋다. 간도 딱 맞고요. 4분의 1 정도 넣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이거는 밥이 조금 있는데 이거랑 먹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갈비 꽃노래가 절로 나오네. 대파까지 같이 해가지고 고기를 살짝 뜯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미치겠네. 더. 네 먹겠습니다. 갈비. 뭐 맛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와 난리 나는데? 미쳤다.
그 돼지갈비 양념을 대놓고 쓴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갈비 양념이라는 것 자체가 향신료나 뭐 과일 엑기스 같은 것들이 기가 막히게 밸런스가 잡혀져서 그냥 맛있는 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제육볶음이나 아니면 뭐 소 불고기나 이런 데에도 막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이제 MT 같은 거 갈 때 약간 필살기로 이런 갈비찜 같은 걸 준비해 가는데 재료 굳이 막 양념 재료 특히 막 간장 설탕 뭐 등등등 막 챙겨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냄비에다가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갈비 양념 붓고 한 2시간 둬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갈비찜이 완성돼서 나와요. 정말 쉬운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이거는 계속 그 밥이랑 계속 비벼 먹어야겠다. 네.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만능주의식 매운 돼지갈비찜이었습니다. 돼지갈비찜 대파 넣고 마무리. 뭐죠? 이건가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니요.